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도 미국은 아직 충격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을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는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나 질 바이든 여사가 우리는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여러 선거 캠페인에서 가서 얘기도 하고 또 기부자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일반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7월 4일에 대국민 연설에서 본인이 후보를 사퇴한다고 발표를 해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한가운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고요.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겠죠. 한국을 포함해서 토론 이전보다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할 텐데 일단 아무런 계산을 하고 어떠한 계산과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미국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전략과 계산도 소용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바이든을 핵으로 놓고 보면 그 주변 민주당, 언론, 여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이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것이든 트럼프로부터 민주주의 파괴를 구해내는 것이든 어떤 목적이든 본인들이 그 목적을 갖고 계속 추진한다 할지라도 본인들만의 결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의 바이든 주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좀 일주일도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주일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제가 어제 한 주일 동안 정리해드리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무색합니다. 그런 뉴스를 하고 있기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의 아내는 질 바이든은 사퇴 불가. 느낌표 딱 찍는다면 자녀와 손주들은 어떨까? 항상 이너서클들 하고만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하니까요. 바이든의 크론카이트 순간이다. 이렇게 지적한 매체도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영국 신문 가디언이 얘기를 했는데요. 월터 크론카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린든 B 존슨이 결국은 월터 크론카이트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유권자 모두를 잃겠구나. 나에게 아직도 중요한 했었던 그리고 바이든 시대는 끝났다 하는 이런 것들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움직임 같은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바이든의 크론카이트 순간 또 뉴욕타임즈에 이어서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도 오늘 사설에서 바이든은 이제 떠나셔야 된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50년 동안 이런 사설 썼고요. 그러나 꼭 떠나라고만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MSNBC의 마이클 코엔이라는 컬럼니스트. 이분은 그냥 있어야지 된다. 방법이 없다. 트럼프에게도 정치적인 쥐레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과 기부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듣는가? 최종적으로 바이든은 질 바이든 얘기를 들을까? 여론과 언론의 말을 들을까?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말하자면 운수 없는 날, 뭐 한국 어떤 소설 그런 것 있지 않았나요? 일진이 나쁜 날, 이런 날로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열심히 전화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동맹들도 오늘 미국이 일요일이거든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전부 바이든 괜찮다, 괜찮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하킴 제프리스, 현 하원 의장, 짐 클라이번, 바이든을 다 후보로 만들어줬었던 정치인, 캐시 호처, 뉴욕의 주지사, 시사 토크쇼에 다 나와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유, 나쁜 밤도 있고 좋은 밤도 있지. 이런 얘기.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지금 많은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바이든 대통령을 그동안 뭐 일도 많이 좋은 일도 하고 했으니까 우아하게 품위 있게 스스로 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가. 이런 그 의논들을 하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늘 바이든의 린든 B 존슨
그 모먼트 소개를 해드립니다. 월터 크론카이트는 CBS에서 정말 존중받는 저널리스트였죠. 앵커였었죠. 그런데 1968년까지는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하는 말을 다 믿었다는 겁니다.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 되겠다, 현장에. 갔죠. 특히 4.20에서의 그 거센 반발 같은 것, 이런 것을 보고 미군의 베트남 전쟁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군사 개입한 것, 한국도 65년부터 개입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군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20에서의 저항과 봉기, 이런 것들, 현장의 군인들과도 인터뷰를 했고 돌아와서 본인이 방송을 했죠. 방송을 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반향이 큰 겁니다. 그래서 린든 B. 존슨이 이러다간 미들 아메리카를 다 잃어버리겠어. 월터 크론카이트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미들 아메리칸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백인 좀 교회 외곽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애국심도 많고 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해서 나는 재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출마하지 않는다는, 그 뒤에 이제 물론 공화당에게 정권을 뺏기기는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린든 B. 존슨의 재선 출마를 중도 하차시킨 사람이 월터 크론카이트였다. 그럼 가디언은 이번에는 월터 크론카이트를 누구로 보는가? 뉴욕타임스로 봅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을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뉴욕타임스 신문 이 자체를 The Old Gray, 회색의 그레이 레이디라고 부릅니다. 왜 뉴욕타임스를 The Old Gray Lady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무리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짜 신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이 하는 일이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문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하잖아요. 그 존경을 담아서. 그리고 Old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말합니다. 뉴욕타임스가 1851년 미국의 가장 오래된 신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됐는데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마켓에 가보면 콜드크림 팔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너무 좋으니까, 싸고 좋으니까. 그래서 올드 그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 매체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뭐 아주 그냥 말초적인 것을 팍스처럼 한다던가 신문도 마찬가지고 실용적인 뉴스를 다룬다던가 더 많이, 그게 아니라 뉴욕타임스는 심각한 시리어스한 그런 이슈를 아주 더 딥하게 심층 보도를 하죠. 그래서 old 그레이 레이디, 이런 세계에서도 존중받는 뉴욕타임스가 It's time to go 하면 정말 time to go 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월터 크론카이트의 역할을 뉴욕타임스가 할 수 있는가? Who knows? 어쨌든 눈으로 본 것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통하지 않는 겁니다. 질 바이든과 조 바이든이 그날 하루뿐이었어요. 보세요. 다음날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얼마나 정력적으로 연설을 하고 유머러스 했는가. 원래 나이 들면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도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보통 10시부터 4시까지는 스케줄이 빡빡한데 그날 토론을 동부 시간으로 밤 9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뭐 감기가 들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봤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전반적인 인지 능력 같은 걸 보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 뿐입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컬럼니스트 가운데 한 명이 토마스 프리드먼입니다. 뉴욕타임스에 토마스 프리드먼이 리스본에서 토론을 봤대요. 토론을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He must go 라고 얘기를 했고, 조 스카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미워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고 파워풀한, 본인이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MSNBC의 모닝조 진행자, 담당자 조 스카보로도 정말 바이든을 내가 사랑하지만 그의 대통령직은 성공적이었지만 지금은 떠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뉴욕타임스가 과거에 월터 크론카이트,
1968년도에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영국 신문 가디안이 지적을 했습니다. 많죠. 그 밖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의 매체 가운데 하나가 애틀란틱인데, 이 잡지 애틀란틱도 바이든이 떠나야지 됩니다 하는 걸 6개를 썼습니다. 퇴출돼야지 된다. 스스로 물러나야지 된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팀 니콜즈라는 이분이 해군 전쟁 칼리지의 그 소속이었어요. 25년 동안 그 국가 안보를 가르쳤던 그런 교수고, 제퍼디 퀴즈쇼 있죠? 5번 연속 우승했습니다. 첫 임기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이 애틀란틱에서 뭐 뉴스레터 같은 거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언제나 독자들에게 솔직하려고 정말 애썼는데, 지금 너무나 슬프게도 트럼프라는 사람으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4년 전에 구한 그 남자, 바이든 뒤에서 전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 같다. 바이든으로서는 배신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정치에서 충성을 한다는 건 너무나 존경스러운 일이지만 현실, 실용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날 그걸 봤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맹목적으로 충성한다는 게 아닌 게 충성이라는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맹목적인 그런 충성은 그가 여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계속 충성해야 된다. 이건 사교 집단이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주변에 몰려있는 사교 집단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하지 못했고, 본인은 누구보다도 바이든이 물러나지 말아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인데, 토론을 한 것을 보고 그 토론 뒤에는 더 이상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야 물론 11월 달부터 바이든이 물러나는 게 그게 사실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악관에서요, 금요일에 재택근무한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믿질 못한 거예요. 토론에서 그런 대통령을. 왜 그랬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측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취재해 본 건 아니잖아요. 너무 철저하게 질 바이든 여사와 몇몇 사람들이 잘 막아왔던 겁니다. 백악관에서도요, 직접 바이든 대통령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는데, 목요일 날 그것을 보고는 그동안 우리는 뭐 어디 G7 정상회담, 노르만디 상륙작전 70주년, 아니면 뭐 여러 국제 행사, 또 국정연설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워낙에 트럼프 캠프에서 가짜로 이렇게 그 편집을 한 비디오 클립도 많이 봤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측근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줄 몰랐던 거죠. 그걸 보고 백악관 직원들조차 너무 놀라서 금요일에 백악관에 갈 기분과 기운이 나질 않아서 재택근무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 주요 매체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떠나시오, 온 트럼프를 이겼고 개인적인 여러 역경을 극복하고 말더듬하는, 저는요 사실은 그날 토론에서 가장 좀 괴롭고 좀 참 저분 안 됐다는 생각을 한 게, 원래 말더듬이었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지금도 가끔 더듬지만 완전히 그 모든 하이라이트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 토론에서 말 더듬는 것, 말을 끝까지 문장을 맺지 못하는 것,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 트럼프가 거짓말을 마구 할 때 본인은 시간이 많은데도 하나도 그거를 공격하거나 방어하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토마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리스본에서 이걸 보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그런, 저도 뭐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어쨌든 정치라는 게 지금 이 애틀란틱의 팀 니콜스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너무 비참한 잔인한 사업이라는 거죠. 팩트보다도, 트럼프가 거짓말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팩트보다도 인식, 그리고 이번에 이 인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4년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지금 저러면 4년 뒤에는 어떨까. 어쨌든 그 인식을 너무 자주 바꾸는 비참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행하게도 미국 사람들은 재미있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그날 바이든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의 거짓말이 가려지긴 했지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트럼프의 거짓말은 더 이상 빅뉴스도 아니다. 이건 트럼프 밑에서 아래에서 줄을 서서 부통령이 돼보고자 하는 그런 사우스 다코타의 주지사도 오늘 한 얘기거든요.
괜찮은 노인보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괜찮은 노인보다 조금 그 노인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덜하는 그런 재미있는 독재자를 불행하게도 미국인이 더 받아들인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time to go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최대 일주일 기간이 있다. 바이든이 안 나간다고 선언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어 하고 다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사설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죠. 반세기, 50년 동안의 봉사에 감사하면서 그 토론, 그 밤은 bad night, bad one night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그 두려움을 확인시켜준 날입니다. 36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고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냈고 4년 대통령, 50년 넘잖아요. 반세기를 그렇게 대통령을 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나이가 그를 압도하는 순간이 왔다.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도 지금도 선거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퇴하시라. 이제 4개월 다행히 남았으니까 차세대 지도자를 밀어주시라. 애틀란틱 저널 컨스티튜션, 조지아에서 발행되는 신문,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죠. 오늘 사설입니다. 그리고 컬럼니스트 가운데 가장 톡 쏘는 말을 많이 해서 때로는 너무나 아픈 읽기에도 불편하기도 한 머린 다우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 앞에 쓴 걸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따가워서요. 이 머린 다우드는 요즘 한국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저는 연상하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36년이나 상원 의원을 했으니까 가장 미국에서도 상원 법사위원장이 중요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위원장처럼요. 상원 법사위원장을 할 때 이 머린 다우드는 지금은 나이가 있지만 그때 이제 취재를 했겠죠. 현장 취재를 하는데 엄청 바이든에게 화가 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클래런스 토마스 그 연방 대법관의 청문회 아니타 힐 교수 아시죠? 그가 내가 일할 때 나를 성추행했다. 그 뒤에 이제 성추행이라는 말, sexual harassment라는 말, 그 뒤에 또 이제 미투 무브먼트가 나온 건데 이걸 민주당의 상원 법사위원장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공화당은 무조건 이 그 클래런스 토마스를 지지를 했거든요. 너무 그들에게 아주 너무 많은 것을 줬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화가 나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이든을 비난을 했었다는 거죠. 비난을 혹독하게 했는데 본인이 아주 혹독한 사람이거든요. 혹독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본인의 혹독한 그런데도 바이든이 용서를 하더라.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그런 모든 내가 본인에 대해서 아주 꼬집었었던 것을 다 멀리 제치고 이 아이리쉬의 할러데이인 그 세인트 페이트릭 데이의 아이리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을 백악관으로 초대를 하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복수심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그 아이리쉬 그 특징을 알잖아요. 복수가 너무 없어서 저 사람 아이리쉬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라고. 그러면서 이런 그 안타까움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힐러리를 지명하지 않고 조 바이든을 딱 손을 들어줬다면 그러면 트럼프가 나오게 되지도 않았을 거고 조 바이든이 일찌감치 대통령을 해서 8년 동안 하고 지금은 이제 막 황금기, 은퇴의 황금기를 맞아야지 될 그럴 때인데 아니 그 트럼프를 물리친 이 바이든이 지금 나가라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참 안 됐다라는 시기예요. 이 톡톡 쏘는 말을 많이 쓰는 컬럼니스트 얘기도. 그리고 질 바이든에 대해서는 한마디 합니다. 멜라니아는 남편이 대통령 되는 거 싫어하고 대통령 때도 멀리 하려고 하고 했잖아요. 그런 형태와는 달리 이 질 바이든 여사는 굉장히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창피한 토론을 한 뒤에 남편에게 어머 참 잘했어요. 모든 질문에 답했고 모든 팩트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핵코드를 누르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그런 남편, 그런 대통령에게 할 얘기냐? 킨더가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연습했었던 숫자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 걸음걸이하며 아내의 부축을 받지 않았느냐. 너무 위험하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맨 앞에 문장이 이겁니다. 너무 위험하다. 그는 너무 이기적이다. 그는 국가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있다.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우리가 명백하게 본 것을 믿지 말라는 그런 현실 왜곡의 장을 만들어냈다. 그 오만함은 분노하게 한다. 우리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형상이다라는 것을 머린 다우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임스 카빌. 이분은 어제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79세의 전략가입니다. 예전에 빌 클린턴 시대 때부터 일하고 뭐 자문으로도 일하고 할 때는 젊었죠. 그런데 이제 79세가 됐는데 79세까지는 아직은 본인이 막 대통령처럼 빡빡한 스케줄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판단하는 이런 것은 이제 가장 최절정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임기 2기를 오늘의 미국에서 정말 소개해드렸었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제임스 카빌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2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바이든이 이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불러서 5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에서.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이 카멜라 해리스와 막 겨뤄서 누가 이 바이든의 후임이 될지 그걸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해서 그게 성사가 되면 전 세계가 지켜보면서 야, 미국은 정말 위대하구나. 미국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7월 4일에 이 발표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꽃을 피우도록 하겠다 하는 발표를. 왜 7월 4일입니까?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저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독립기념일은 사람들이 쉬고 이러는 때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노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79세잖아요. 노화와의 경쟁에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럼 뭐합니까? 몸과 마음과 정신이 따로 가는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단이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몇 개월을 망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질 바이든이 계속 매달리면 어쩌죠? 거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하고 있더군요. 오늘 아침 시사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경제학자 허브타인, 닉슨과 포드 시절의 유명한 경제학자죠. 계속될 수 없는 일은 계속하지 못한다. That which can't continue won'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이렇게 바이든에게 물러가라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이클 코엔이라는 그런 이제 이분은 이제 MSNBC의 컬럼리스트일 뿐만이 아니라 보스턴 글로브라든가 가디언, 포린 팔러스의 컬럼리스트입니다. 강하게 시작했지만 트럼프도 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토론 강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정해졌다. 거의 모든 질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거짓말을 했다. 2024년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까지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게 하는 게 맞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싫어하지 않는지를 그 토론에서 상기시켰다. 공화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켰다. 바이든이 토론에서 진 건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트럼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은 바이든이 한 번의 토론 갖고 뭘 드랍까지 해? 그리고 그 스스로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드랍하지 않으면 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예비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대의원 숫자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지금 대체라 교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바이든이 오케이 내가 후보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가 드랍하지 않으면 그를 대체할 길이 없다. 아직까지는 드랍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재선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주사위는 던져졌고 주사위 던져진 뒤에 말을 바꾸지 않는다. 에브라함 링컨 얘기잖아요.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후보와 같이 춤을 출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막 정치인들이나 이런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언론 기자들에게 가서 막 사퇴 제안을 말함으로 인해서 나쁜 토론 성과를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6월이기 때문에 아니 로널드 레이건부터 버락 오바마 다 첫 번째 토론에서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바이든 옆으로 모여야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칼럼니스트의 컬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건이 첫 번째 토론 못한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는데요. 지지율 높았는데 첫 번째 토론 못하고 두 번째 만회했죠. 버락 오바마도 밋 롬니와 2012년도에 첫 번째 토론 못했지만 만회했습니다. 인기도 높았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인기 엄청 없고 두 번째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가 사퇴하지 않는다면은 트럼프가 토론의 기회를 줄지 아니면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또 망할지 그렇게 되면 그땐 길이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하늘로 손바닥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얘기했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Seeing is believing. 본 것에 대한 이 인식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여론 자체에서는 소수인 것 같아요. 이 같은 계속 머물러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 그럼 트럼프에게 이것은 어떤 뜻이 되는가? 바이든이 물러난다면 만약에 정치적인 지뢰밭이 되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제 어디 갔었죠? 저도 바이든을 팔로우 하느라고 트럼프 버몬트주에 갔던가요? 버지니아주에 갔던가? 버지니아주에 간 것 같네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바이든이 그 토론을 못한 건 나이 때문이 아니다. 이거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78세잖아요. 바이든이 첫 번째 토론 때 잘했거든요. 그 임기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4년 전, 5년 전에 토론 때. 그때 78세 똑같았어요. 트럼프와 나이.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도 솔직히 처음엔 강했지만 나중에 조금 약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막 너무너무 정력적이지도 않고 그걸 또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침착성을 유지했네 하는데 분명히 에너지는 조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대통령 후보 토론을 엄청 많이 본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서 트럼프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원래 저 사람이 무능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에게 방어막을 치는 거죠. 물론 토론 이후에 그 바이든이 갖고 간 모든 나쁜 점은 트럼프에게 순이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트럼프는 언제나 애매한 팩트로 사람들을 잘 그 조정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바이든이 떠나고 민주당을 구하려는 아주 젊은 기사가 갑옷을 쫙 입고 등장해 보세요. 그 갑옷이 번쩍번쩍 빛이 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보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트럼프의 부통령이 돼보려고 하는 모든 그 부통령 후보군은 왜 본인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표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속하죠. 그러면 이제 언론,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여론을 좀 보겠습니다. 여론과 기부자를 보죠. 6월 9일에 토론 전이죠. CBS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등록된 유권자의 65%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일하기에는 정신 상태가 별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죠. 토론 보고 나서는 72%로 올랐습니다. 7%면 많이 오른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기부자들은 지금 보고 있죠.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바이든 측에서 토론하고 나서 뭐 3천 몇백만 달러 모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건 토론 도중이나 이런 때에 얼마가 모였는지 그 이후에 얼마가 모였는지 이게 지금 집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안 됐다 하고 낸 사람들도 있을 테고 토론 밤에 역대 기록이었다. 사람들이 토론을
또 90분을 다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작할 때 일단 여기 좀 도와줘야지 하고 냈을 수도 있고 그건 좀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길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지만 에너지도 넘쳤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 다음 날에는요. 그렇지만 레이건 말기를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로널드 레이건 말기에 어디 가서 프롬프터 보고 하는 연설은 잘했죠. 유머러스하게. 또 스크립터가 오직 잘 써줍니까? 그 스크립터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인 패기 누난, 글 잘 쓰는 패기 누난이잖아요. 그걸 연기자였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레이건도 뭐 사람들이 많이 가리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런 단계가 아닌가. 뭐 로널드 레이건의 아주 말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연설은 잘해도 그제처럼 금요일처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프롬프터 보면서 하는 연설까지는 잘해도 무거운 것은 들지 못하는. 그럼 지금 질 바이든을 어떻게 설득시키지?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실리콘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금 모금을 하려고 했었던 그 모금 주최자가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게 동네 선거 주최자가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기금 모금인데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입니다. 바이든은 아내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정적으로는 본인의 말이지만 본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아내 말을 들을까? 아내는 약간 cling to power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cling to power 하면은 뭐에 매달려 있다. 아내가 그 퍼스트 레이디의 파워를 즐긴다 하는 얘기가 요 며칠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야지만 이게 다음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험한 꼴 없이 스스로 물러나가게 하는가. 바이든이 사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걸 연구하는데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원래 토론 전에 예정돼 있었던 스케줄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아내 있죠. 아들 있고 딸 있고 손주 있고 그리고 바이든의 오랜 그 정치 자문인 여동생이죠. 여동생도 나이가 많아요. 78살입니다. 발레리 바이든이 있고 또 바이든과 정말 70년대부터 같이 쭉 정치 일을 해왔던 테드 카우프먼. 이분 얘기 듣는다죠. 이분 85살이에요. 바이든보다 나이가 많아서 73년도 막 상원 의원 캠페인하고 막 이럴 때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원래 1년만 하려고 했는데 쭉 이렇게 됐습니다. 친구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말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우선 뭐 예를 들어서 후보군은 많은데 이제 그 가운데서 무슨 예를 들어서 일리노이 주지사 같은 경우 일리노이주는 뭐 경합주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돈이 단단하니까 억만장자니까요. 그리고 트럼프를 자주 비난한 것으로 파워를 가졌으니까 일리노이의 그 JB 그 프리티커 같은 이런 사람 하얏트 호텔 상속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또 떠오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내가 도전하겠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렇게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원로들의 접근. 한 명 이상이 바이든에게 앞서 또 누군가가 지적을 했지만 바이든이 좀 초대를 해서 들어야지 된다고 했지만 그걸 거부할 경우 질 바이든이 거부하고 해서 거부할 경우는 한 명 이상의 글쎄요. 버락 오바마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부통령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 접근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성공을 한다면 바이든은 물러나게 되는 거죠. 본인이 먼저 물러나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본인이 물러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강한 도전자가 딱 나와서 뭔가 스팟라이트를 받고 하면 그쪽으로 힘이 싹 쏠려서 바람이 가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난다든가 원로들 이게 쫙 힘을 받는다면은 오늘 일단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여러 사람들 글쎄요 바이든의 월터 크론카이트 순간은 이번에는 뉴욕타임스가 사설로 제일 먼저 물러나라고 했으니까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알고 싶다 입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전해드렸는데도 못 전해드린 뉴스도 있고요. 못다한 스토리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